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차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1차전은 중국에서 펼쳐지는데 올해는 중국 연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연길에서 대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죠. 그렇죠. 거의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대국이 펼쳐지곤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번에 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항상 박정상 구단은 식도락 여행을 좋아하시던데 왜 연길에 가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냥 간판도 한국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간판도 많다고 하고요. 네. 그곳이 뭐 이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그런 면이 있고 그냥 식당에서 한국말을 사용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실전에 이 72kg 7단이 정말 갈 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찌르는 변화 좀 읽어봤었는데 네, 갈 때까지 간다면 여기를 찔러서 뭔가를 했을 텐데요. 제가 볼 땐 이세돌 구단이 일단 패를 노리면서 뭔가 진행을 시켰을 것 같아요. 네, 실전은 이곳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나오는 수가 가능해졌죠. 이곳에 끝낸 수가 있어서 네. 백이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지킬 때 하변 가면 되나요? 근데 지킬 때 이 하변을 흙이 향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두 점을 살린 것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세 점이 잡힌다면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네, 백이 일단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봤나요? 백도 지금 흙이 여기를 나왔을 때 여차하면 이 세 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백이 뭐 이렇게 따내서 받거나 하는 것은 자칫 중앙의 형태가 중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백이 중앙을 막더라도 흙이 단수 쳐서 석점을 버리고 집을 지킨다면 그거는 흙집이 많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의 경계선도 아직 글쎄요, 아까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긴 하고요. 뭐 이쪽 두 칸 사이를 노리면서 이쪽 붙이는 수를 노린다든지 뭔가 찌르고 한 칸 띄어서 경계선이 그어진다고 해도 약간 다르죠. 넉 점이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을 양보하고 요 선으로 딱 집이 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럼 한 칸 뛸 때 중앙을 어딘가 하나 해두고 손을 돌릴 순 없을까요? 여기를 한 칸 뛸 때 먼저 이쪽 부근을요. 네, 무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 해두고 하변을 지켜준다면 하나를 한다면 뭐 이런 붙이는 것 말고는 백이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두더라도 백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백의 이 빵 따냄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잠깐 이제 교환만 해두고 이제 손을 돌리는 정도라면 붙이는 것 이외에는 선수로 듣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붙이는 수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찌르고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이 교환이 찌르고 끊는 것을 없애는 악수이지 않습니까? 제자리 걸음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활용이 가능할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혹으로 좁혔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지리키료 7단은 지금 여기 지킨 수도 그렇고 지금 이 수도 그렇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지켰다면 흙이 나갔을 때 한 점을 따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이제는 이곳을 백이 호구 쳤기 때문에 이 단수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그전에는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따내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에 어떤 단점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지만 지금은 이 교환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활용은 없어요. 백의 호구 이 단단한 응수로 인해서요.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몇몇 기사와 이 이치리키료 7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라고 해도 쉽게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더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선수가 두텁게 두고 나서 그 이후로는 크게 흔들림이 없네요. 결국 뒤로 양보인가요? 역시 중앙 쪽으로 먼저 들여다본다든지 했을 때 흙이 깔끔하게 모든 것을 틀어막는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작전을 짜는 거를 봤을 때 이치리키료 7단이 이세돌 구단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좀 작전을 구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이치리키료 7단을 아는 것보다는 이치리키료 7단이 이세돌 구단을 더 많이 알 테니까요. 훨씬 기보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기풍도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작전을 짜고 이제 상대의 기풍에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뭐 초일류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죠. 그 우변 진행에서 그 알파고가 택했던 수 최근에는 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택을 이어 나갔고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본 기사들이 초반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그 유행에 좀 뒤처지는 면은 분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단 연구 문화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덜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항상 예전부터 몇 개월씩 늦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조금 한국과 중국에서는 유행이 지난 저 형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세돌 구단이 분명 이 부분에서는 실패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치리키료 7단에 약간의 느슨함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다시 좀 추격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놀란 부분이 있다면 하변을 뒤로 단수 쳐서 그냥 넘어간 정도로 택했어요.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은 그래도 일리가 있죠. 이 두 점을 살리기 전에는 아래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넘어가는 의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쪽 부분의 단점을 어느 정도 노리고 있으니까요. 백도의 약점이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재차 끊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점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넘어가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전혀 생각 못했네요. 백이 들여다보고 뭐 깨거나 잡는 거나 이런 수순만 생각을 해봤지 역습이 있을 거라고는. 일직선으로 역습을 가하는 것은 약간 하책일 수 있습니다. 백이 이쪽을 밀었을 때 다음에 이 단수를 이용해서 뭔가 연결을 꾀한다면 흑도 모든 것을 내주면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기 다 잡는다든지 해야죠. 네. 흑도 좀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태는 백이 한 수로 지킨다고 했을 때 흑에게 타격을 주면서 지키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이쪽을 들어간다든지 혹은 호구 친다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백에겐 이 약점이 부담입니다. 오히려 두 점을 잡았을 때에는 지금 이돌과 이돌이 없기 때문에 찌르면 막아서 그때는 흑돌이 걸리면서 이 약점을 노릴 수가 없는 형태였죠. 네. 지금 아래쪽 넘어가는 수가 결국은 가능해져서는 이세돌 구단의 약간의 승부수성이었던 이 수법이 조금은 통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점을 선수 살려 나왔기 때문에 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지켜두네요. 하지만 그 수가 흑돌 사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수는 아닙니다.
좌측의 흑돌은 이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치리키리오 선수의 수들이 안정적인 수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이세돌 구단도 어차피 이제 흙이 살아 있긴 하지만 그냥 손을 뺐을 때에는 이 단수를 당하는 순간 여기를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괴롭다고 보고 미리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백의 약점을 끊어갔습니다. 어떻게 받는 게 나을까요? 그쪽으로 이어두는군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까지는 단수를 치겠죠. 바로 하는 건가요? 이 단수를 당장 하지 않으면 여기를 역으로 당했을 때 너무 아픕니다. 네. 네, 지금 27kg 7단이 뭐 별로 어려운 수를 계속 안 두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사실 방금 전에 따낸 수는 먼저 이 부분을 노린다든지 네. 좀 발빠르게 뭔가를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7kg 7단은 지금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한 것과 지금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결국 네. 중앙도 봐야 되고요. 근데 흐름이 이세돌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에 1번 타자로 이세돌 구단과 27kg 7단이 나왔을 때에는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바둑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꼭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붙여서까지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붙이고 위로 잇는다면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쌍립 서는 순간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럼 흙은 중앙 쪽으로 더 이상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일자로 뒀다면 조금 더 못 깼을까요? 지금 오히려 찝어갔는데요. 끊기는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지금 끊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쪽을 두고 아까처럼 끊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를 끊는 순간 이쪽을 안 이을 수가 없는데 네. 반대쪽에 3점이 잡힙니다. 네, 다시 뒤로 젖힐 것 같습니다. 중앙 백 경계가 이제는 그어졌습니다. 네, 일단 그냥 무난하게 경계선을 그었을 때는 백도집이 상당합니다. 대략적인 형태 판단을 해보면 이쪽에 10집이고요. 막는 수는 글쎄요, 뭐 확실한 권리는 아닙니다. 대략 10집에 20집, 20집이 강하고요. 21집, 22집, 30,
백집이 한 65집 그 정도 납니다. 네. 이쪽 부분까지 치면 65집이 조금 강해요. 흙은 네, 이쪽까지 한 31집이고요. 지금 2선까지 흙집으로 봐줬을 때 66집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지금 이제 이 건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끊을 수 있다면 확실히 흙집은 많이 늘어납니다. 이 바둑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세돌 구단이 별로 안 좋았다가 이곳을 막힐 때는 백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근의 처리에 있어서 백이 급소를 간 것이라든지 약간 느슨한 공격이 흙의 양호구 모양이 나와서는 흙도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지금 약간 괜한 저침수를 두면서 이쪽 부분이 끊어져서 다시 불리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치리키료 칠단이 조금 늦췄습니다. 유리하다고 보고 이세돌 구단이 이런 승부수에 대해서 살짝 늦추면서 지금 국면을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개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아직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아까 계산해서 흙이 66집, 백은 65집의 상변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상변을 화점으로 맞고 2점을 가네요. 그렇게 두네요. 네, 이 수도 일단 뭐 정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예측한 것보다 이쪽도 확실히 흙이 잘 됐습니다. 저 2점은 확실히 요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2점을 잡는 순간 백이 여기를 늘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 백도를 이용해서 이 흙을 끊고자 하는 노림을 가졌을 때 네. 끝내기를 상당히 당할 수 있었던 형태인데 2점을 잡는다면 그런 뒷맛은 전부 사라집니다. 집으로만 봐도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이 부분에서 한 5집은 차이가 나니까요. 단순 집 계산으로 보면 아까 저의 계가에서 그쪽의 이득을 합친다면 이미 바둑은 미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변부터 있는 백집은 아까 그 정도에서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큰 변함이 없죠. 애초에 계산했을 때도 그냥 이 정도 경계선이었으니까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끝내기가 중요한 바둑인가요? 지금 순간보다는 이치리키리오 7단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이 중앙 부근에서 흙의 승부수에 대해서 약간의 늦춘 그런 선택들이 지금은 이세돌 구단에게 좀 추격을 허용을 했고요. 이 바둑은 결국 이렇게 된다면 미세한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는 흙이 불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쪽 2점은 그런가요? 큰데요. 예. 이 2점의 가치가 앞서 이쪽 부근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쪽만이 아니라 지금 백진영에 대해서도 꽤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흙이 이쪽의 노림에 있어서도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미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참 불편합니다. 한 점을 잡는 게 그러니까 잡든 뒤로 막든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네. 뒤로 막아도 끊는 게 네, 지금 단수 신경이 치면 쓰이는군요. 이렇게 끊으면서 수가 나니까요. 와. 그럼 이제 이쪽 돌파는 꽤 커 보이죠. 자체로는 우변과 중앙 돌파가 어떨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쪽 뒷맛과 뒤엉켜가서 이것은 잘못했다가 백이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가 숨어 있나요? 이것은 당장 엄청난 수가 나죠. 네. 이런 뒷맛까지 고려한다면 물론 뭐 이 수법에 있어서는 여기 약점 커버 이런 사전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흙이 102점을 잡은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 그 우변에 붙였을 때 백이 늦춰야 한다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이건 늦출 때도 어떻게 늦춰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늦추면 또 밀고 들어가서 다 선수거든요. 이건 흙이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처리가 된다면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 백도 입구자로 두는 수가 정말 크겠네요. 네, 지금 입구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입구자를 둔다면 흙이 두 점을 선수로 잡은 거죠. 엄청난 끝내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도에서 멈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중앙을 노려도 뒷맛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어떤 맛을 좀 볼 수 있죠? 흙이 백돌이 이곳에 왔을 때 앞서 살펴보았던 이 단점이 있거든요. 네. 이 단점을 만약 이런 식의 붙임수로 커버할 수가 있다면 이 붙임수도 다음에 손을 빼면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붙임수로 선수로 커버가 가능하다면 중앙 자체로만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고 끊고 이렇게 돌파에 들어가면요. 이건 수가 낮습니다. 크게 해놨어요. 끊으면 패로 버티고 단수 치고 이렇게 찌르면 끊을 수가 없죠. 아, 네. 따내야 되는데 있는 순간 이것도 역시 촉촉숲인가요? 뭐 패긴 합니다만 난리가 났죠. 이거 뭐 중앙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글쎄요. 제가 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로 볼매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자리라는 건가요?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볼수록 뭔가 있어요. 확실히 그 중앙 부분이 숨겨져 있는 그림이 있는 것 같네요. 단단하다고 봤는데 그 두 점이 단순 두 점 잡는 정도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좀 안 좋았던 흐름에서 왠지 느낌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치리키리오 7단이 이 모든 것을 이곳이 선수라는 이유로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곳을 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치중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백이 이곳을 선수로 커버하려고 한다면 흑도 이제 다른 곳에 큰 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끼워서 잡으면 끊고 손 빼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큰 자리를 선택하고 이쪽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긴 한데 지금은 흐름이 좀 미묘하게 변하고는 있습니다. 중앙 부근 결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상 구단이 보여주신 대로 그 우변에 붙여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바로 수를 내려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기 있는 승부수가 통하는 순간에 굉장히 두터웠던 중앙 쪽의 백의 형태가 전부 엷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두 점을 선수로 살려나갔고 여기를 넘어가니까 백이 후수로 여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끝내기 순간에도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단수를 쳤는데 생각보다 큰 자리인 것이 나중에 흑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지금 전체 백이 못 살아 있거든요. 아직 걸려 있군요. 물론 이쪽에 있는 흑도 사실은 사활에 걸려서 네.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흑이 이런 곳을 따낼 때마다 백은 계속 사활을 신경 써야 된다는 뜻이 되긴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끝내기에 있어서 여기 두 점을 살리고 여기 두 점을 따낸 순간 집으로는 백이 좀 더 많을지 몰라도 끝내기의 네. 즐거움은 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까 박정상 구단이 보여준 대로 그 중앙을 호구가 아니라 한 칸을 띄웠어야 했을까요? 그 부분은 한 칸이 정수 같긴 한데요. 아니면 아까 찝고 젖히는 그 막음 말고 그냥 늘어서 두는 게 나았을까요? 아, 이쪽 부분이요. 네. 이쪽도 그냥 있는 게 통했다면 그게 훨씬 나았죠, 모양은. 지금은 확정가에서는 백이 약간 앞서고 있고 뭔가 즐거움은 흙이 많은데 백이 확정가보다 오히려 흙의 즐거움 쪽에 좀 더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국면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베개의 열붐이 이제 곳곳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찔러 들어가서 득을 보는 것은 이세돌 구단의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네. 또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될지 네. 기다려지는데요. 자, 확정가는 백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노려볼 자리가 이세돌 구단 쪽이 더 많아 보입니다. 농심 신라면배 1차전 첫 번째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농심의 검토실 전경입니다. 네, 중국 팀 검토실인데요. 위빈 총감독과 허재 구단의 모습이었고요. 네. 좌측은 일본 팀의 검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좋진 않아. 좀 불리한 거 같아요. 막 중앙 쪽 정리 안 된 데서 좀 많이 득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김지석 구단의 형세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네. 좋진 않고 중앙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순간인데요. 지금 이 장면과 아니죠. 검토하는 게 네. 다른 거죠. 한참 전이죠. 네. 네, 방금 전에 김지석 구단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둑판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때는 이 두 점을 살리기 전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때는 아. 이세돌 구단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두 점을 살리면서 백의 약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흙의 두텀이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은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고는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우리 한국 검토단에서 만들어냈다 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한 바둑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방금 전 김지석 구단의 인터뷰하던 순간보다는 지금이 몇 배는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한일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이 모두 다 같이 와서 검토를 하네요. 아무래도 일단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이 만약 베이징이라면 선수들이 중국 기원으로 나가서 그곳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곳은 연길이죠. 딱히 뭐 있을 곳도 없습니다. 커제 구단이 좀 주도를 하면서 검토를 한 모습을 봤는데요. 네, 뭐 커제 구단은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쾌활하고 뭐 이렇게 말을 아끼고 이런 선수가 아니니까 항상 검토실에 있을 때는 늘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위빈 이 국가대표 총감독의 모습도 보였었는데 특별히 그런 커제 구단을 많이 아끼기도 하고요. 이 오늘 승자와 내일 중국 선수와의 대국인데 상대가 정해져 있죠. 네, 중국의 일장은 판팅이 선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네, 파밀러 선수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판팅이 선수가 먼저 나오네요. 네임밸류에 있어서는 5명의 중국 선수 중에 판인러 선수가 가장 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한국 측의 예측이었는데요. 근데 랭킹으로 보면 또 판팅이 선수보다 판인러 선수가 더 높습니다. 네. 개막식 현장에서 파닐러 선수가 인터뷰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파닐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좀 재미있는 그 현장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중국 사이트에 가보면 그 판인러 선수의 인터뷰에 대해서 중국 바둑 팬들의 질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 질타를 사회자가 받았죠? 판인러 선수에게
이번 농심 신라면배에서 누구와 상대하고 싶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판일러 선수가 이세돌 구단을 꼽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한 것일 텐데 그러자 바둑 팬들이 이제 중국 바둑 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판팅이 보고 지란 소리냐?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이치리키료를 꺾고 중국의 1장 판팅이를 꺾어야 그리고 일본의 2장을 또 꺾어야 이제 판일러 선수가 대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질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수익기를 해서 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 판율러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사진으로 처음 봤거든요. 네, 상당히 풍채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또 판팅이 선수 옆에 찍은 사진을 봤는데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판일러 선수가 최근에는 좀 기대를 덜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미위팅, 판팅이 뭐 이런 선수와 함께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중국에서 1미 2판이라고 해서 한 명의 미 씨와 2명의 판 씨를 주목해야 된다. 예전에 중국 바둑에 나오던 말이거든요. 네. 그 2명의 판 중에 한 명이 판일러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신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잘- 판일러 선수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었죠. 그러면서 지금 16강에 진출해 있고 중국의 랭킹만큼 세계대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경계해야 될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치리키료 선수가 오변 입구자로 지켜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북은 굉장히 뒷맛이 고약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중앙 부분에 좀 맛을 노려볼 만한 수단은 남아 있는 거죠. 네. 중앙 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흙이 이곳 교환이 항상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끊고 이쪽을 단수 쳐서 돌파해 간다면 끊을 때 이곳을 단수를 쳐서 사실 그렇게 어렵게 하기 싫다면 이렇게 먹여쳐도 쉽게 수는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뒷맛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백돌이 여기 오는 것이 이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미리 방비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변 백돌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여기를 두면 백이 못 살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쪽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치리키류 선수가 여기 백돌이 왔죠. 그렇다면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으로 살아는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 쪽을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찔러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팩감도 좀 읽어야 되겠고요. 혹시 아래쪽을 막을 생각이 아닌 건가요? 일단 그 교환 자체는 뭐 백의 입장에서 아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을 막는지 혹은 이쪽으로 두어 가는지 그 선택이 있는데요.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를 당하고 뭐 이 자리까지는 백이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쪽을 지키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쪽 단수 쳐서 끊는 것이 있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흙이 여기를 따냈을 때 좀 백의 형태가 불편하다면 중앙 쪽으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의 개가로는 흙이 중앙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바둑은 미세합니다. 좋을 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약간만 하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리드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혹시 좌측으로 밀고 나가나요? 아, 아니죠. 이치리키리오 7단이 만약 중앙 쪽이 정말로 신경이 많이 쓰였다면 이수로 오히려 이곳을 밀고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는 맛보기로 하고 네. 2패를 버티면서 오히려 치중을 노리고 굴복을 시키고 선수를 뽑는 그런 진행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한 점을 쉽게 잡았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이세돌 구단은 여기 붙이는 것이 일감인데요. 막으면 그때 호구를 치고요. 이쪽을 단수를 치면 여기를 단수 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단점이 사라지고 네.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지켜두고 나서 중앙과 이쪽 젖히는 큰 끝내기를 맛보기로 하는 것이 흑의 일감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기를 하면 흙이 조금 남길까요? 일단 좌변 쪽에서 그래도 제가 계산한 것보단 잘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세한 승부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이상 뭔가를 노릴 수 있을지. 아, 네, 그 자리 갑니다. 그 수에 대해서 백이 이쪽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받는다면 네. 이어주고 나서 이 다음에 이쪽을 붙인다든지 해서 뭔가 괴롭혔을 때 이때 기분이 좋거든요. 여기 끼우는 자리도 기분 좋은 자리이고 지금 중앙을 이제는 뭐 이곳이 이쪽에 선수가 안 되니까요. 중앙을 노릴 때에도 가치가 있는 자리이고 근데 손을 빼면 백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잡히진 않습니다. 잡히진 않는데 지금 이런 곳을 젖히면 이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호구를 친다면요? 그때 이제 여기를 붙이고 차단할 때 네. 하나 들어가고 나서 이쪽을 단수 친다면 이제는 다 잡혔죠. 이거는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백의 사활을 추궁하면서 끝내기로 득을 보고자 하는 수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세는 흑도 괜찮습니다. 바로 끼워 있는 게 아니라 좌변부터 젖혀서 물어보니까 그때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어렵네요. 네. 지금은 집으로도 백이 뭐 크게 앞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중앙 쪽의 뒷맛만 커버하면 된다 이 생각은 위험하죠. 일단 그렇게 왔습니다. 네, 이거는 입고 나서 중앙 쪽 노린 수순에 손이 돌아올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먼저 하나 여기를 젖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백도 먼저 상변을 물어보는 거는 백돌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중앙을 끊어가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어차피 백이 끊으러 가기 위해선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자세가 나왔을 때 백돌이 이곳에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흑은 안전합니다.
네, 지금은 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쪽과 좌변을 연관지어서 흙이 약간 끝내기로 득을 보는 그런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흙이 앞선 형세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리고 싶네요. 이 바둑에서 우상 쪽 모양이 있어서 실제로 그 형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부근은 굉장히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죠. 이런 형태에서 이쪽을 젖힌다면 만약 젖히고 이런 모양이라면 다음에 여기를 막을 때 흙이 손 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은 양쪽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또 그냥 막으면 젖히니까요. 이쪽을 붙이는 수가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젖혀서 받으면 바로 패가 나니까요. 네. 그래서 늘어야 되고 그때 맞고 이길 네. 때 그때 젖혀 이으면 양쪽을 다 할 수가 있죠.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선 젖히는 것도 되네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먼저 이쪽을 건드리다가 여차하면 이렇게 끼워서 선수를 처리하면 됩니다. 끼워서 끝낸다면 이 자체로 네. 백이 끊어가는 수단이 사라졌고요. 따내면 이으면서 이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좌변도 지켜야 하고요. 네. 네, 이수도 가능하네요. 네, 결국 중앙 결행했어요. 그럼 백도 늦추는 정도인가요? 지금 이 결행수에 대해서 글쎄 백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뒤로 막으면 너무 당한 건가요? 제대로 틀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그냥 꽉 막으면 여기를 둘 때 네. 안 막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 지금 여기를 잇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흙이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게다가 이쪽까지 해서 또 받아야 되고 네. 중앙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늘어서 받아야 하나요? 찌를 때 는다면 그때 여기를 찌를 때가 참 괴롭죠. 지금도 뒤로 못 끊는군요. 끊으면 어차피 흙은 뭐 큰 피해가 없는 꽃놀이패를 네. 하면서 백 전체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백이 뒤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네. 단수 친다면 아까 형태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네, 이때 백이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역시 패를 하네요. 뭐 저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만약 백이 이쪽 끄는 수로 계속 흙이 이쪽을 찌르는 것을 노리니까 여기를 이으면 어떨까 싶지만 네. 그것은 지금 이쪽 부근도 있고 이쪽 단수도 있어서 이 형태는 안 엮이면 이상하죠. 먼저 이런 곳을 찌르면 네. 너무 곤란해 보입니다. 백도 그 상변에 흙끈 차고 먼저 들여다보거나 하는 수가 안 됐나요? 일단 당장 이곳이 너무 걸려 있으니까요.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이곳을 노리면 네. 흙은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이면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여기 끊어서 돌리면 뭐 붙이면 한 집 나니까요. 네. 네, 일단 승부패가
되긴 했는데 흐름은 이세돌 구단 쪽이 확실히 괜찮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으면 여기를 이으면 이쪽과 연관 지어도 되고요. 네. 이쪽 부분과 연관을 지어도 처음에 보았던 형태로 수가 나죠. 네, 지금 뒤쪽이 다 자충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을 잇는다면 그것보다는 이쪽 찌르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틀어 막는다면 이제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백이 대책이 없어요. 네. 그냥 쉽게 항상 여기가 흑이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축이 걸려 있죠. 그 초반에 한 점 끊어둔 수가 결국에는 말을 하는군요. 네, 이 수가 결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치리키리오 7단이 패를 걸어간 것은 정수네요. 후퇴를 한다고 해도 하나 끊어두고 후퇴하는 것이 흑에게 중앙 쪽의 뒷맛을 노릴 찬스를 주지 않는 최선이네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까 그냥 틀어막는 것을 노리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죠. 네, 중앙에서 이 정도 득을 본다면 약간 흑이 괜찮아 보였었는데요. 어떨지.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맥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흑은 어디에 팩감을 사용해야 하죠? 이쪽 부분에 팩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어려운 것이 네. 이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사용하네요. 먹여치는 맛이 있나요? 여기를 먹여칠 때 해소를 하면 이어서 네.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환격에 걸립니다. 따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따내면 이곳을 주었을 때 오히려 이 교환이 없는 것보다 더 득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은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뒤로 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백돌이 여기 있다면 백이 그 자세가 안 나오니까 교환이 오히려 득입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쪽을 결행을 못한다면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있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그냥 중앙에서 패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밖에 없어요. 그 아. 이외에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낸 개수가 많아서 당연히 득을 봤을 거라고 봤는데 흑도 좀 보태준 게 있군요. 이쪽 부분에서 흑집이 10집이 늘어나고요. 이 부분은 아까 형태가 이렇게 되죠. 이 형태라면 2집, 4집, 5집, 6집 100집이 최소 6집 차이에 흑집 7집, 8집. 그런데 8집에 아까 최소라고 했던 부분이 일단 한 집은 확보해 그 이상이니까요. 이세돌 구단이 고민할 만합니다.
일단 여기를 찌른 것은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데도 찔렀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팩감은 계속 쓰겠다는 거죠. 찌른 게 왜 악수가 될 수 있죠? 백이 여기를 맞고 나서 다음에 젖혀 이었을 때 그 교환이 없다면 후수 끝내기지 않습니까? 이 교환이 없는 것이 끝내기 편에서는 없는 것이 좀 낫습니다. 네. 네, 저 펜은 흑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2kg 7단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긴 했고 끝내기가 어떻게 될지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이 패를 흑이 이긴다면 좌변 끝내기도 하고 중앙 끝내기도 해서 좀 쉽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좌변에서 끝내기를 한 건 없죠. 없는 건가요? 원래 이것을 붙이면 이 정도는 되니까요. 뭐 백도 다른 길은 없었으니까 흑이 득봤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 오, 네, 지금 안 받았죠? 깜짝 놀랐네요. 지금 팩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넉점 단수 치고 하는 팩감이 많이 있어서 받을 거라고 봤는데 다음 팩감을 쓰더라도 흑이 중앙펜이 이길 수가 있지만 지금 백에 이 팩감을 좀 꼬집기 위해서 손을 뺐습니다. 백이 사용할 팩감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백의 팩감이 별로 없죠. 만약에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결국 틀어막네요. 여기서 흑이 만약 이쪽을 받아야 되면 네. 제가 볼 때 중앙은 원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뭐 득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한 번 더 이쪽까지 두면서 여기를 안 받기에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출기가 1분밖에 없거든요. 뭔가 조금 더 시도하나요?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우상 쪽의 펜은 백이 한 팩감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백이 한 팩감만 있다면 흑도 한 팩감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흑이 좌측은 두 번 연타해서 잡을 수가 없죠. 두수로는 못 잡고 이쪽 부근도 지금 두 번 두었을 때 백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어도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완벽하게 백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쪽을 하고 이렇게 찝어서 패가 될까요? 그런데 자체 패감도 많고 이건 흑이 좀 무리로 보여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체로는 있죠. 자체로는 있는데 결국 패가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수가 납니다. 그것도 크게 나죠. 네,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간다면 나가도 끊으면서 환격이기 때문에 수는 크게 납니다. 팩감을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백도 차단이 되는 형태가 되면 상변 밀거나 하는 게 팩감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 이곳을 먹여친 자체가 악수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흙이 이렇게 해소하나 아니면 방금 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해소하나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여기서 백의 팩감. 그래서 일단 패를 들어가는 것은 뭐 정확하고요. 이러고 나서 이쪽 부근을 백이 받았을 때 이세돌 구단이 끝까지 중앙 쪽을 둘 수가 없다면 좀 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해소를 하면 백도 이쪽을 받았을 때 이제는 아까와는 다르거든요. 여기 뒷맛을 노리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쪽을 밀고 끊는 것을 노렸지만 이 두 점이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해소를 하고 여기를 단수 쳤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이교환이에요. 이교환은 득이 없죠. 다음 젖혔을 때 자충이니까요. 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다음 한 수를 봐야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풀이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차피 흙이 이곳을 찔러둘 이유는 없었지만 이 교환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해도 찌르고 그냥 뒤로 받는 것이 자체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실수는 아닙니다. 백도 그 부분을 먼저 두어갈 시간이 없는 거군요. 일단 이곳에 그냥 쉽게 뒤에서 단수를 쳐도 이쪽이 떨어지는 형태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끝내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그쪽 부근이 백이 손 뺄 수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끊고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끊어간다면 단번에 큰 수가 생기죠. 네. 그럼 상변 막아두거나 하겠네요. 네, 상변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찌른 수가 뭐 결과적으로는 찌르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형태가 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네요. 백이 이쪽을 막고 흙이 있고 백이 지키는 정도 이런 식의 개가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한번 네.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상변은 이 선으로 막아두는 거는 그쪽이 득인가요? 이쪽의 젖힘과도 연관이 있어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네, 일단 이치리키로 선수는 그쪽이 득이라고 판단을 내렸네요. 네, 일단 그쪽은 2선으로 막았고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백집이 한 58집 정도인가요? 이쪽이 8, 9, 10, 12, 16, 17, 18, 20, 22, 24, 26, 30, 38, 40, 42, 43, 44, 45, 45집에 흙집을 여기 한 집 쳐준다면 그냥 100을 46집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46에 50, 54집에 55, 56, 57, 58. 이제 흙이 다음에 여기를 두고 100이 이쪽을 받는다고 보면 일단 100집이 58입니다. 이쪽은 네. 따냈지만 다음에 흙이 다시 따낼 권리가 있어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100집은 58에 이곳이 100의 가치가 더 있네요. 59집으로 보겠습니다. 100은 59고 흙은 네, 중간적으로 제가 지금 이쪽 사석에 헷갈렸는데요. 이쪽이 16집이고요. 네, 28집, 29, 30, 32, 34, 34에 이곳이 100이 먼저 한 번을 따냈다가 흙이 2점을 따냈죠. 그럼 35, 40, 50, 60, 62, 64, 66. 자, 이렇게 된다면 7집 차이거든요. 네. 지금 66대 59였죠. 네. 방금 전에 저의 계산으로는 이제 흙이 여기를 늘고 100이 이쪽에 2점을 살린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흑선이죠. 그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물론 2패 같은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세돌 구단 쪽이 두텁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개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세합니다. 그 중앙의 패맛은 굳이 안 노리는군요. 지금 흙이 이은 자리로 단수 치고 끊으면 단수 치면 100이 이쪽을 잇죠. 이어서 안 되는 건가요? 네, 다 자충입니다. 네. 그럼 지금 100도 당장 안 받아도 되나요? 안 받으면 흙이 이제 이쪽 밀고 들어가는 것을 노립니다. 네. 이렇게 수가 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이제 받긴 받되 다음에 흙이 이쪽 끝내기를 했을 때 손을 뺄 수 있는 형태로 받기 위해서 이제 100이 네. 고심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100은 이쪽 단수를 쳐서 받는 것이 일단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네, 여기서 끝내기로 큰 자리가 두 군데가 있죠. 이쪽을 붙여서 패맛은 남아 있지만 이 세 점을 제압하는 것과 이쪽 느는 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판단이 조금 애매한데 이제 저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좀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단 하변 쪽이 우하 편하긴 했는데 쪽을, 네. 석점을 제압을 해둡니다. 좀 더 어려운 길로 가네요. 이세돌 구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패감은 좀 많은 바둑으로 보이죠. 그래서 2패를 100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이 바둑 흙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패가 확실히 이 바둑의 변수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 그러면- 정말 이 자리가 큰가요? 2패를 백이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선수로 당하는 순간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여섯 집이 조금 강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곳이 100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네 집이 강하게 차이가 나고 흑도 최소 두 집 이상은 차이가 나서 글쎄요, 여기가 더 큰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둑의 형태가 뭔가 흙이 좀 팩감이 많아 보이는 형태로 지금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단수 칠 때 2패도 버틸 수 있는 바둑이고 네. 다음에 여기를 따냈을 때 다음에 이쪽을 끊는 가치를 높이기도 했고 이곳의 패도 백이 끝까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는 좀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이쪽 끝내기를 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패가 나올 형태들이 있군요. 네. 아, 그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흙이 받지 않는다면 저수 자체가 8집이 넘는 끝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것이 역끝내기 5집이기 때문에 역끝내기 5집은 후수 10집과 비슷한 가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저것보다 큰 자리는 없어요. 만약 흑이 안 받았다면 백이 어떻게 끝내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밀고 들어가서 선수 5집짜리 끝내기입니다. 아, 이게 역끝내기. 이렇게 했을 때 선수로 처리가 되니까요. 뭐 이것은 물론 미리 따내겠습니다만 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5집의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한 것이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끝내게 하니까 또 이치리 기로 7단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패를 걸어갔습니다. 네. 끝내기도 끝내기지만 팩감을 하나 만들고 지금 여기를 단수 쳐서 역으로 찔러 들어갑니다. 이으면 많이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형태는 백이 이쪽을 막았을 때 이 패를 굴복시킨다고 본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거든요. 네. 상당히 당했죠. 그럼 지금부터 팩감을 계속 사용해야겠네요. 네, 앞서 평범하게 처리가 되고 이 패를 흑의 팩감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면 흑의 승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패가 이 바둑 최후의 변수입니다. 네, 지금 그쪽 부분에 팩감이 3개가 나오죠. 지금 하나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2개가 더 나오고요. 흑도 팩감은 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흑은 중앙 쪽을 나가는 것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팩감은 덜 나오지만 이제 한 집 득 받죠. 한 집도 두텁게 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 그때 또 여기를 끊어가는 것이 팩감입니다. 그럼 최소 흑도 팩감이 3개는 나오고 넷, 다섯, 뭐 이쪽 부근에 6. 흑도 팩감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패가 승부패가 될 확률이 높아요.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패가 가려진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이치리키로 7단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저 패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약간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패를 걸어갔을 겁니다.
네, 이때 팩감을 잘 받아야죠. 한 칸 우측으로 이어야 합니다. 3점 쪽으로 잡았다가는 팩감이 하나가 더 나오죠. 먹여치고 다음에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도 아주 세밀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어, 양보를 했네요. 중앙에 팩감이 있는데도 양보를 하네요. 자, 이세돌 구단 이미 계산서가 나온 걸까요? 계산서가 나온 것이길 바라는데요. 확실한 팩감이 있는데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네. 자, 현재 사석은 이세돌 구단이 3개가 많습니다. 그 사석 3개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석이 3개가 많다면 그걸 쳐서 넷, 여섯, 여덟, 16, 20, 22, 23, 24, 25, 27, 28, 30, 35. 다음은 이제 흙이 굴복을 시킨다고 보고요. 35이고요. 36, 40, 50, 60, 62, 70집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넉 집가량 더 불어나기는 했는데 사석 포함인 거죠? 네. 그럼 한 집 더 늘어났거든요. 100집은 네, 100집은 이쪽을 막았을 때 한 62집 정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세돌 구단이 우세를 확신하고 네. 지금 저렇게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석이 3개 차이는 확실한 거죠. 네. 네, 이세돌 구단이 15개, 이치리키리오 7단이 12개를 따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흙이 이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의 형태도 제가 우려했던 이쪽을 통해서 선수로 끝내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이치리키리오 7단이 선택하지 못했거든요. 방금 박정상 구단이 빠르게 계산했을 때는 한 이세돌 구단이 반면 8집 정도 남기는 계산이었죠? 네.
농심배는 한국 룰이기 때문에 더미 6지판이고요. 아니죠. 제가 지금 개가를 하면서 계속 사석을 이런 곳에 처음부터 사석을 포함해서 세다 보니까 그걸 포함하고 세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제가 네, 괜히 더 다시- 헷갈리게 해드린 건 아닌가 아닙니다.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개가가 미숙해서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아까 전에 이쪽을 사석을 치고 계속 개가를 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사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아까 2집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2집이나 미세합니다. 차이가 있나요? 일단 만약 이 개가가 맞다면 이세돌 구단이 일단 너무 빨리 후퇴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쉽게 계산을 해보면 음, 사석까지 16집이고요. 25, 26, 30, 31, 32.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젖혀 있는다고 보면 33, 34, 35, 40, 51, 52, 60, 66, 66, 69집입니다. 한 집 예순- 줄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렇게 개가하고 셌던 거기 때문에 지금 2집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쪽 부분을 계속 그냥 개가할 때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사석을 포함을 시켰고요. 69집 때 이쪽을 받는다 해도 100이 이수가 정수일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9집 때 7, 8, 10, 20, 30, 40, 50, 60, 64집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히려 덤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5집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쪽을 왜 이렇게 쉽게 굴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백이 호구를 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부가 백 쪽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은 이제 이쪽을 편의상 일단 먹여치는 것을 백의 권리라고 보고 제가 계산했고 네. 이쪽 부분도 지금 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편의상 한 집을 세는데 그 부분을 다 제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돌이켜보면 이 교환만 없어도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네. 왜 팩감을 계속 안 썼을까요?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받는 수도 성립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쉽게 후퇴한 것은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미세한 승부가 된다면 나중에 우상의 패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승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둑은 미세한 가운데 약간 백 쪽에 오히려 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뒤늦게 이세돌 구단이 패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아까 패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패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그냥 쉽게 패를 양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세돌 구단이 중앙 끊는 팩감을 못 보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글쎄요, 지금 과연 저 패라도 일단은 굴복을 시킬 수 있을지.
일단은 네. 이치리키류 선수가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굴복은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계산했던 것은 굴복을 시킨다고 보고 했던 계산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쪽은 반상 최대의 자리가 되었고요. 지금 사석이 2개 차이죠. 이세돌 선수가 17개, 이치리키료 선수가 15개를 따냈습니다. 끝내기가 네, 이제 사석이 3개 차이고요. 아까 갖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16, 20, 24, 25, 30, 40, 지금 67집이고요. 네. 이런 곳을 그냥 따내서 이제 끝내기를 한다면 백집은 61집이 납니다. 6집이거든요. 네, 6집인데 그 우상에 따내는 거 이쪽과 맞보기죠. 맛보기가 되는 그림인가요? 네, 이쪽과 이쪽은 맞보기고요. 뭐 어디 숨어 있는 자리 없을까요? 네, 여전히 미세하긴 합니다. 네. 미세한데 제 느낌으로는 반집은 백이 두텁지 않나 싶어요. 박정상 구단의 계산에서 좌하 패는 누가 이기는 걸로 계산을 했던 건가요? 이쪽을 제외하고 따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곳을 흙을 2집을 쳐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제 흙에게 부분적으로 박하게 세준 것인데 네. 또 반대로 이제 이쪽도 100이 이으면 3집 날짜리를 100도 지금 2집만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비슷하게 친 거죠.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비슷하게 봐줬더라도 누군가 이기는 쪽이 좀 더 득을 보니까요. 네. 지금은 사석이 다시 2개 차이로 줄었습니다. 이쪽을 백이 따내면서 이쪽을 이었기 때문에 사석이 2개 차이가 됐죠. 거듭 세어보아도 미세한데 약간 백이 앞설 것 같아요. 다시 백이 이런 부분을 따내고 이쪽은 그냥 2집짜리네요.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를 이으면 서로 간에 개가 모양은 깔끔합니다. 네. 이었네요. 왠지 손길은 좀 불안합니다. 저런 곳은 보통 유리한 쪽이 이어서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럼 사석이 2개 차이에 10집에 15, 23, 24, 29, 30, 34, 40, 49, 57, 67집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고요.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인데 방금 이제 흙집을 이제 여기를 쳐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곳은 집이 아니고 9집, 10, 20, 30, 34, 36, 38, 40, 50, 52, 54, 60, 62집. 지금 62집이 났어요. 더 많이 62집에 났네요. 네, 지금 이쪽에서 한 집이 늘었습니다. 62집에 이제 흑선 끝내기가 되긴 했는데 네. 이쪽에 반집도 있고 지금은 미세한데 좀 네, 이세돌 구단이 반집은 좀 두텁게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좌하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당시에 그 패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면 상당히 다르긴 한데요. 네. 혹시 중앙에 6점 단수 치는 거를 안 받고 바꿔치기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쪽을 떠나서 여기 팩감은 계속 썼어야죠. 확실한 팩감이 그리고 손해가 아닌 팩감이 두 개는 더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사석이 여전히 이제 흙이 두 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열다섯, 16, 24집이고요. 스물아홉, 30, 34, 40, 49, 50. 그건 아무리 세도 67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두었기 때문에 100이 반대쪽을 젖혀 있는다면 66이에요. 100은 예순집이 안 나야지만 이세돌 선수 쪽에 부가 있는데요. 네, 100이 이쪽을 젖혀 있는 순간 지금 60집 반입니다. 지금 이쪽까지 60집 반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글쎄요, 어떤 드라마틱한 끝내기가 나오지 않으면 뭐 최소 반집은 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이 역끝내기 한 집인데 이쪽도 역끝내기 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여기까지 연간지어서 보면 흙이 이렇게 해도 100이 꼬부리면 그리고 흙이 젖혀이면 그곳을 두어서 그냥 역끝내기 한 집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끝내기 한 집이니까 마찬가지죠. 다 뒀네요. 네, 다 두었습니다. 우상과 좌변의 패도 맛보기라고 본다면 네, 지금 반집 진 것 어. 같습니다. 두고두고 아쉽네요. 이세돌 구단이 뭐 패를 버텼다고 해서 이 패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곳을 이렇게 쉽게 양보하는 것은 뭐 필승일 때 그때 네. 두는 끝내기이지 이렇게 반집 승부 그것도 결과적으로 반집을 지는 상황에서 둘 그런 끝내기 수법은 아니거든요. 형사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렇게 쉽게 저 패를 양보했을 리가 없어요.
그쪽을 끊고 나서 한 번 더 내려서는 것이 이제 팩감으로 득이 되는 끝내기의 기본 수순이긴 한데 네. 지금은 아쉽게도 패가 날 곳이 혹시 한 수 늘어진 패를 버티나요? 지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디가 있죠? 지금 여기를 따내면 백이 여기를 그러니까 우선 끝내기 수순부터 보신다면 네. 이제 여기를 두고 이쪽을 받을 때 여기를 따낸다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죠. 네. 그때 잇는다면 이제 양패인데 여기를 잇고 이 부담되는 패를 버틴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패를 계속 버틴다면 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에 걸쳐 여기를 둔다면 이제 반집 역전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팩감 여유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좀 희망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보시면 이 패가 워낙 이제 흙이 부담이 되는 패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패가 됐을 때 여기를 잇고요. 네. 뭐 필연입니다. 따낼 때 지금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반집을 진 것 같아요. 뭐 팩감이 네. 마지막 공백까지 한번 볼까요? 확신을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백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공백을 흙이 메우죠. 네, 흙이 메우면 흙이 반집 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따내고 단수를 칠 때 그때 이곳을 잇고 나서 이 네. 한 수 늘어진 패를 끝까지 버티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패라면 계속 팩감을 쓰면서 버틸 텐데 이제 백이 여기 팩감을 쓸 때 이렇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팩감을 쓰기가 이곳보다 큰 팩감이어야 합니다. 중앙에 있지 않나요? 일단은 더 작아 보이는데요. 끊는 거. 끊는 것은 팩감은 되죠. 근데 네. 이런 팩감의 두 번 정도는 백도 이쪽과 이쪽으로 계속 팩감 쓰면서 버티니까요. 또 내려서는 팩감도 있고 네. 이 다음 흙의 팩감이 최소 13집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패를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변에 끊는 거는 팩감이 되나요? 이쪽이 끊어져 있던 상황에서는 팩감이 안 되죠. 작은가요? 이 다음에 이제 단수 쳐서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어차피 먹여 쳐서 잡아야 한다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결국 그쪽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이렇게 된다면 패가 남질 않죠. 어차피 이세돌 구단이 한 수 늘어진 패는 무리라고 보고 지금 각자 패를 하나씩 잇는 진행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진행이라면 저의 계산으로는 반집을 쳤습니다. 마지막 공배는 확실히 흙이고요. 팬들의 질타를 받아도 좋으니까 제 계가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패 들어가기 전에 우변에 하나 먹여 쳐놓고 끊는 팩감 쓰면 팩감으로 안 됐나요? 팩감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한 팩감 부족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팩감이 하나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쉽네요. 중앙 쪽에 그 뒷맛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뭐 기본적으로 미세하지만 약간 이세돌 구단 쪽에 부가 있지 않나 하는 승부였고 그 후에 마지막에 이 좌하기 쪽의 패를
저는 당연히 이제 국면의 흐름상 뭔가 패는 100이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데 27kg 7단 일단 역으로 패를 걸어온 건 아주 뛰어난 승부 감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너무 무력하게 뒤로 후퇴한 것이 결국은 좀 두고두고 아쉽네요. 뭔가는 착각이 있었다라는 소리인데요. 너무 눈에 보이는 패감을 중앙에 두고서 지금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반집을 진다면 이건 분명 이세돌 구단의 계산 착오입니다. 혹시 하변을 호구 쳐서 받는 걸 못 봤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그런 수를 못 봤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미세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만 했다고 해도 저렇게 쉽게 양보할 리는 없죠. 일단 중앙 끊어보는 게 패감도 패감이고 또 시간 연장도 되면서 형세 판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초중반에는 별로 좋았던 상황이 아니었지만 결국 중앙에서 상대가 하변을 건드릴 때 그 타이밍에 중앙을 건드리면서 그 이세돌 구단 특유의 의외성으로 결국은 판을 뒤집는 흐름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마무리 순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분명 중앙 잘 만들어냈는데 그 좌중앙 부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이어가면서 승부수를 띄웠던 수 네.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상황에서 거기를 이을 수 있는 선수는 지구상의 이세돌 구단밖에 없거든요. 그 수가 100점짜리 수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간 안 좋았던 흐름에서 분명히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는 수였죠. 근데 그 뒷수순에 있어서 특히 마지막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형체 판단 착오로 느껴지는 이세돌 구단의 수들이 아쉽습니다. 자, 이제 가일수하고 공배만 남았습니다. 네, 뭐 27kg 7단이 뭐 이바둑의 승패를 떠나서 확실히 앞으로 경기해야 될 선수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반집 승부였습니다. 그 행운의 반집은 2729kg 선수가 가져가네요. 아쉬운데요. 네, 일단은 우선 아쉽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27kg 선수가 분명 방심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일본 타이틀전에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도전권을 하나 획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도전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보면 장쉬, 뭐 고노린, 야마시타 이런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초일류를 연파하면서 도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 전에도 이 선수와의 만남이 쉬운 만남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기에 그리고 의욕적으로 선봉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세돌 구단이기에 더욱더 오늘 결과는 아쉽네요. 네, 성장 속도도 참 빠른 기사 같고 그리고 박정상 구단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선수가 농심배에 출전을 했을 때 그냥 탈락한 적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이 세 번째 등판인데요. 네. 한 번도 첫 판에 진 적은 없거든요. 3연승을 한 차례 했었고 또 그냥 한 판을 이기고 한 판을 진 적이 있었고 농심배에서 1시간 바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니만큼 내일 이 중국의 판팅이 선수와의 대결도 예측 불허입니다. 네. 자, 저희는 모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털어버리고 이제 한국의 두 번째 주자를 응원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떤 선수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이세돌 구단의 패배는 아쉽지만 이번 한국 팀의 진용이 역대 뭐 최고의 진용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만큼 네. 아직은 좀 실망하긴 이른 것 같고요. 다음 라운드의 등판 글쎄요 누구나 예측을 하듯이 이동훈 선수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팀은 보면 좀 어린 선수들 그리고 랭킹이 낮은 순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예측으로 보면 이동훈 선수가 유력한 상황인데 어떤 선수가 나오든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자, 저희는 모레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